뭐더라? 토론방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왜 더미 인덱스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는 인덱스인가요? 쌍으로 나타나는 인덱스를 더미 인덱스라고 불러요. 근데 꼭 썸을 하는데 더미 인덱스로 나타나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대부분은 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기 때문에 왼쪽에는 주어진 인디펜던트 인덱스, 오른쪽은 그거랑 똑같은 인덱스, 나머지 인덱스가 있는 경우는 나머지 인덱스들은 전부 다 더미 인덱스여야만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그 인디펜던트한 인덱스끼리 맞죠. 그렇지만 꼭 썸을 하는데 인덱스가 두 개만 있는 게 있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1, 2, 1, 3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두 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J가 더미 인덱스가 아니죠. 그죠? 이럴 땐 서메이션을 붙여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은 더미 인덱스가 둘로 나타나서 둘을 모든 거에 대해서 썸을 할 때 그때만 서메이션 기호를 안 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뭘 했더라? 쿨럼의 법칙. 쿨럼의 법칙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쿨럼 포스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포인트 차지에 대한 쿨럼 법칙,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차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다른 차지는 하나도 없고 한 차지랑 우리가 관심 있는 테스트 차지 사이에 힘을 구하고 또 그걸 없애고 또 나머지 하나만 있는 거 해서 그 포스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을 벡터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쿨럼의 법칙과 슈퍼포지션만 있으면 사실 쿨럼 포스는 전부 다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저 간단한 예제로 플러스 차지가 두 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렉트릭 다이폴로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했고, 그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떡하냐? 차지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지난번에 포인트 차지를 했고 이번에는 컨티뉴어스하게 차지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차지가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렉트릭 필드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점 P 에서 다음과 같이 차지가 다음과 같은 곳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 여기 요 차지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여기다 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냐? 우리 계산할 때는 이거는 점은 포인트 차지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죠? 잘게 나눠. 언제까지? 이 잘게 나눈 부분이 점전화처럼 보일 때까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죠? 아주 작은 부분, 여기 우리 내가 과장되게 그렸지만, 여기 아주 작은 부분 점전화로 볼 수 있는 곳에 차지가 Q.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히 원점을 잡고, 그 차지까지 있는 곳이 R'. 우리가 관심 있는 점 P는 R. 그러면 이게 R'. 그래서 P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4파이 에플론 0분의 1. 그 다음에 요 DQ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그게 차지 덴시티가 로라고 하면 로 R', D 3승 R'. 요거는 요거에 대한 부피, DQ가 있는 부피,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R'. R'은 어떤 방향이냐면 요 방향. 요 방향이 R'. 다시 말하면 R'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면 요게
요 dq에 의해서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인데 이제 이걸 전부 다 합하면 되니까 합하는 거는 이렇게 작은 극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테그럴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포인트 차지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에 대한 슈퍼포지션이에요. 근데 물론 이 표현 자체도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훨씬 더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이게 벡터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점에서부터 이 점과 이때마다 다 r 햇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방향을 전부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돼서 특별히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간단하게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실제로 사실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해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 지난번에 포인트 차지에도 예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다음과 같은 예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게 3차원일 경우에 charge density를 쓰지만 단위 부피당 charge를 쓰지만 만약에 우리가 2차원의 charge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2차원이지만 한쪽이 굉장히 두께가 굉장히 딴 차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경우 2차원으로 볼 수 있으니까 2차원의 경우에는 surface charge density 단위 면적당 charge 우리가 흔히 시그마라고 쓰죠. 뭐 아무렇게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1차원인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charge line density 람다라고 우리가 흔히 써서 여기 대신에 2차원인 경우에는 시그마 부피에 대한 적분을 면적에 대한 적분 람다일 경우 1차원일 경우에는 여기다 line charge density 길이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거는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다 한 번씩 해봅시다. 첫 번째 1차원에서 뭐냐면 길이가 2L,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있고 그 다음에 차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라인 차지 덴시티가 람다 단위 길이당 차지가 람다로 주어져 있는 경우 요 대칭축 가운데에서부터 C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요. 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잘게 자르래. 잘게 잘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른 부분이 점전화처럼 됐을 때 그럼 거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 길이가 dx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서 더하자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쪽 방향으로 주고 변할수록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변하죠.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 항상 대칭축상에 있으면 우리 대칭성을 이용하면 우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x에 있는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요거랑 이 대칭축에 대해서 반대로 있는 마이너스 x에서 있는 일렉트릭 필드 그거는 크기는 같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쪽 밑에 있는 차지랑 평행한 이거 x축이라고 x축의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서로 대응되는 반대 있는 점에서 항상 일렉트릭 필드의 이쪽 부분은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도 하지 않고 이 점에서는 틀림없이 방향은 이 방향에 다 합하면 이 방향밖에 없으니까 우리 요거에서 주는 일렉트릭 필드의 C 방향의 성분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방향은 이 방향인 걸 이제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 요거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 dx에서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의 C 성분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 없죠. C 성분은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dq 이게 R이라고 하면 dq
이성분이면 이게 세타면 코사인 세타죠. 내가 막 R이랑 세타를 막 도입을 했죠. 이제 이걸 적당히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는 dq는 람다 dx니까, 뭐냐면 우리 균일하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dx 코사인 세타는 요게 세타니까 요게 c면 코사인 세타 r분의 c죠. 그러니까 r 3승분의 c예요. r 3승이 r이 얼마냐 하면 x제곱 c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is는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람다 c 4파 엡실론 0 x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우리 여기서도 봐도 x에 대한 이분 펑션이고, 우리 그림을 봐서도 이쪽을 적분한 거나 이쪽을 적분한 거나 똑같은 양을 줄 거기 때문에 2배 0부터 l까지 dx x제곱 c제곱, 여기서 보면 x가 적분 변수고 c는 정해진 상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본 c를 탄젠트 세타, 저기 저 위에 있는 세타랑 다른 거 그냥 변수를 다른 것 같이 놓으면 dc는 secant 스퀘어 세타 d 세타. 따라서 여기 있는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c 4파 엡실론 0, 그 다음에 이거는 0부터 세타가 코사인 0부터 요 돼 있는 각도를 끝에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고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부터 알파까지 dx가 뭐야? 내가 뭘 잘못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x에 대해 적분인데 왜 이걸 쓰나? x인데 x가 c 탄젠트 세타, dx는 c 시컨스 다음 같이 써야겠어. 그랬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c제곱을 끄집어내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시컨 3승 세타, 위에는 시컨트 g 곱하기 시컨 제곱 세타, 그러니까 시컨 세타분의 1이 남죠. 시컨 세타분의 1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c 3승 c니까 c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알파일 때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어떻게 되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이 길이가 c제곱 플러스 l제곱의 스퀘어 루트, 이게 c니까 우리 그걸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나? 2는 2배의 람다 z 4파 엡실론 0 c 제곱분의 1이 밑에 있네. 그러면 이게 내가 c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이 1 over c,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이죠. 사인 알파, 사인 제로는 0이니까 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사인 알파는 L 나누기 스퀘어 루트 L 스퀘어드 C 스퀘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일렉트릭 필드를.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방향은 C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문제는 1학년 때도 일반 물리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또 우리 뭐냐면 특별한 리밋을 취해보면, 특별한 리밋은 어떤 걸 취해볼까? C가 L보다 무지 큰 경우 답을 먼저 짐작해 볼 수 있죠. C가 L보다 무지 크면 이게 어떻게 보이나?
점전화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죠. C가 L보다 무지 크면 밑에는 그냥 C분의 1이야. 그죠? 그래서 뭐냐면 4파 엡실론 0분의 1 그럼 C 제곱 2배 람다 L. 위에 있는 요 2배 람다 L이 이 막대기의 토탈 차지죠. 차지를 C 제곱으로 나눈 거에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반대의 극한 C가 L보다 무지 작은 경우, 이게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무한히 긴 도선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히 긴 도선에서의 주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C가 무지 작으면 C를 무시하면 L1이죠. 그럼 뭐냐면 람다 2파 엡실론 0 모노포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봤던 긴 와이어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R분의 1에 비례하는 C분의 1에 비례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그럼 1차원에서 해봤으니까 그럼 2차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차지드 링, 1학년 때 다 했지. 그러니까 넘어가지. 하기에는 한지 1년이 됐죠. 그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R, 여기에 유니폼한 서피스 차지된 시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곳에 C만큼 떨어진 곳에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겠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나? 물론 이거를 잘게 잘라서 뭐냐면 한 작은 게 포인트 차지처럼 된 다음에 이거를 모든 걸 적분하면 되는데 그럼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대칭성이 많은, 이게 더군다나 대칭 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반지름이 R, 두께가 DR. 요 링을 생각해요. 요 링을 생각하면 링도 문제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요 링에서, 요 링은 특징이 뭐냐면 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디스크 위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렉트릭 필드, 요 점에 주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차지는 전부 다 균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점전화들이 주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요 점에서 전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방향만 다르지. 근데 방향은 또 역시 요거 하나, 요 한 부분이 있는 게 요렇게 주는 건 일직선처럼 안 보이지. 역시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항상 반대편에 있는 거, 중심을 지나서 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크기가 같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디스크의 평행한 부분의 성분은 항상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돌아가면서 항상 상쇄가 되는 쌍들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요거에 대해서 다 합하면 요 Z 이쪽 방향의 성분만 남을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거는 요 작은 링뿐만 아니라 요렇게 이 전체 디스크를, 링을 전체를 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모든 링이 다 그렇게 성립하니까 요 한 링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요성을 계산한 다음에 링을 스몰 r을 제로부터 라지 r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말은 쉬워. 이제 이거 수식으로 써야지. 역시 C의 4파 엡실론이죠. 적분을 다 한 걸로 쓸까? 원래 다 하자면
다 하자면 요거를 R, dr 그 다음에 요거를 원점에서부터 어떤 특별한 이 플레인 XY 플레인에서부터 각도를 phi라고 하고 이거를 사실은 시그마 이게 요게 R d phi 이게 d phi라고 각도가 d phi라고 하면 이 길이가 R d phi니까 넓이는 R dr d phi 이게 dq고 dq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r제곱이 뭐냐면 요 길이 그게 뭐냐면 r제곱 플러스 c제곱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거에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성분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가?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면 이 길이 분의 r 이게 r이랑 저거랑 r이랑 맞죠?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이게 c니까 이 길이는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3승 2분의 3승 c 다음과 같이 써야죠. 이게 코사인 세타를까지 곱한 거예요. c 성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요 링을 생각한다는 거는 파이가 여기 나와 있는 건 파이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하니까 파이에 대해서 전부 적분한 게 요 링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파이 대신에 이 파이를 쓰면 이게 바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 혹은 링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다 됐어. 이제 적분을 하면 되지 뭐. 이 Z는 간단히 하면 시그마 Z 2 epsilon 0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dr R제곱 플러스 C제곱에 2분의 3승 앞에 있는 것도 역시 이것도 R을 Z 탄젠 세타라고 해서 적분을 하면 되지만 우리 이제 적분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건 보면 뭘 적분하는지 알겠죠. 이건 R제곱 플러스 C제곱의 2분의 1승분의 1을 적분하면 미분하면 요거 2분의 3승 2R R제곱을 다시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R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무슨 양의 적분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데 뭐냐면 R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여기 미분해보면 알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3승 2R이니까 R 부호가 반대죠. 그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면 제로부터 R인 거를 R부터 제로까지로 쓰면 되잖아. 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Z C 2 epsilon 0 제로인 경우가 얼마인가? R이 제로니까 Z 마이너스 C 아니지 C분의 1이지 스퀘어 루트 R제곱 플러스 C제곱 근데? 요게 링인데. 잘못했네. 미안. 디스크. Composed of rings. 이렇게, 원래 이 뜻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계산을 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그냥 넘어갔죠. 왜 그냥 넘어갔지? R이 제로면 C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이게 C인가? C가 음수면? 생각 안 해봤죠? 어차피 C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보면 2 epsilon 0 1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많이 익숙한 거예요.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맘때 바로 여러분들이 풀었던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래서 보면 위에 있는 양은 C가 양수일 때, 재밌게도 G가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 극한을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극한 뭐냐, C가 R보다 무지 크면 그러면 이 디스크가 멀리 있으니까 점으로 보일 테니까 점전화 포인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랑 같을 텐데, C가 무지 크면 C 1 어라 0이네 하면 아니죠. 그게 넌제로 텀을, C의 넌제로 텀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C로 묶으면 분자분모를 C로 나눠주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C분의 R의 제곱이 되니까 요 양을 분자분모를 C로 나눠준 거예요. 요게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죠.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러니까 이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이죠. 그래서 그걸 1에서 이걸 빼면 첫 번째 넌제로인 게 다음과 같은 양이 남으니까, 물론 하이 오더 텀이 있지만 우리 첫 번째 텀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으니까 2배 시그마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을 빼고 2분의 1 C제곱 R제곱, 이거는 다시 쓰면 분자분모에 파이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양이 바로 서피스 차지 덴서티에다가 디스크의 면적을 곱해주니까 디스크의 토탈 차지 C제곱분의 1, 포인트 멀리 있으면 포인트 차지의 일렉트릭 필드라 이거예요. 그럼 반대인 경우에는 C가 R보다 무지 작아. 어떻게 되죠? 인피니트 플레인에서의 차지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는 방향은 우리 어딘지 알고, 이 C는 C가 무지 작으면 이게 0이지 뭐. 시그마 2epsilon. 인피니트 플레인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디어 우리 슈퍼포지션에 대해서 1차원, 2차원,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반 물리 시간에 했던 연습 문제들인데, 다 여기 와서 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 더, 꼭 뭔가 하나 더, 일반 물리보다 뭔가 하나 더 하고 싶어서 꼭 하나 더 하는데, 하나 더, 이번에는 1차원, 2차원을 했으니까 3차원 문제. 뭘 할까? 여러 가지 중에 재미있는 거는 솔리드 헤미스피어, 조금 복잡한 거. 뭐냐면 헤미스피어니까 공을 반으로 자른 거, 꽉 차 있는 거, 여기에 차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로.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부터 이 면이 XY 플레인에 있고 요 축을 Z축이라고 하면, 요 위로 올라가면 적분을 하기 어려운데, 우리 요 평면 위에 한 점,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물론 요 점에 바로 밑에 차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요 표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 차이가 거의 작다고 생각해서 거의 그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다음 같은 경우 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것도 대칭성에 의하면
틀림없이 일렉트릭 필드는 Z 방향으로밖에 없을 거라는 거 이제 보면 알죠. 이건 뭐 아까처럼 여기 뭐 잘라서 여기랑 요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Z 방향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일렉트릭 필드도 그럼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회전을 해도 이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Z 방향밖에 없어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하면 회전을 하면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틀림없이 일렉트릭 필드는 Z 방향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이제 잘라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르나? 이제 공인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면 좋나? 어떻게 자를까? 여기서부터 이 안에 반지름 R Z축으로부터 각도가 세타 고 뭐냐면 R에서 DR만큼 그 다음에 세타니까 RD 세타만큼 RD 세타 부피를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지금 세타로 일정하고 요 반인 서클을 요렇게 그리고 이쪽 길이가 R 이쪽 길이가 R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렇지 요런 가상의 링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지름 R 거리가 dr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r d 세타니까 그 다음에 요 링의 작은 부분이 dr d 세타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요 볼륨을 보자 이거. 요 볼륨은 어떻게 되나? 요거는 그러면 틀림없이 요 길이를 봐야 되겠네. 요 반지름. 그러니까 지금 dr은 이쪽 방향이고 rd 세타는 이쪽 방향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 양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어떻게 보나 이 길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다시 잘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r dr 그 다음에 요게 r dr 이쪽으로 바뀌면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나? 요게 r d 세타. 그럼 요거는 링에서 요 길이를 봐야 되는데 요 길이는 가만히 있어 보자. 이 길이가 얼마인가? 이게 r이고 이게 세타면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도는 요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dr d 세타 d 파이 요 각도를 우리가 파이 그걸 d 파이라고 하면 그럼 요 부피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 r sin 세타 d 파이 조금 아까 우리 계산한 거 r d 세타 그 다음에 dr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근데 우리 또 보면 이렇게 해서 파이도 보고 싶은데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요 링이 요 점에 대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앵글에 대해서 적분해줘도 상관이 없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앵글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이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 일렉트릭 필드의 코사인 세타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죠. 복잡하지만 우리 드디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q 거리 r제곱, 그리고 여기 r제곱 코사인 세타,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럼 요거는 로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부피는 여기 있는 요양에서 파이를 적분한 2파이 r 제곱, r 제곱 밑에 r 제곱 상쇄되고, 이게 사인 테타가 빠졌네. 사인 테타.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테타. dr d 테타. 다음과 같이 된 거죠. 파이하고 테타가 저 DV에서 그대로 있는 건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r, 이 길이가 dr. 이런 해가 저 DR. 내려가는 방향이 RD 세트. 내려가. 어떻게 그런가? 내가 지금 이걸 그린 건데 R에서 R 방향으로 더 들어간 건데. 그거에 또 수직되어 있으니까 내려가는 방향 쪽이 더 높이 쪽이 더 RD 세트예요. 세타가 dr, 그 다음에 세타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면이 있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림이 잘 그려지나? 여기 요거를 보는 거죠. 요게 dr이고, 요게 아까 본 것처럼 r sin θ d5. 그러면 요건 것 같은데, 요게 rd θ로 주어지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복잡하지만 드디어 우리 다 계산했어. 로 2 엡실론 0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rd 테타. 이 z는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 쉽죠. 제로부터 r까지 하면 이게 r이 없으니까 r.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그래서 요거는 보면 거꾸로 묶을까? 이렇게 묶는 게 낫잖아. 그럼 이걸 코사인 테타를 x로 놓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쉽게 이렇게 괄호를 한 게 여러분들이 현혹되지만, 이게 뭐냐면 사인 2세타의 반이니까, 그죠? 사인 2세타의 반 2분의 사인 2세타야. 사인 아니지, 사인 맞지? 2분의 사인 2세타죠. 그런가? 2배의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가 사인 2세타니까 맞죠? 이거를 적분을 하면 4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테타잖아. 그죠?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제로를 집어넣으면 1, 그러면 2네. 그죠?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4 엡실론 제로 5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세 가지 1차원, 2차원, 3차원인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거는 보니까 저 반도의 중심에서 굉장히 크게 여기서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근데 그 점은 밑에 있는 차지랑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보다 약간 위인데 하여튼 그 거리가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를 특별한 시미트리가 있어야만 이렇게 계산하기 쉽죠. 실제로는 아무렇게 생기면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적분의 형태, 소위 말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죠.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했던 건데. 가우스의 법칙.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쿨럼의 법칙, 두 번째는 가우스의 법칙.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플럭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phi E 뭘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적당한 서피스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요거는 그 서피스에 대한 디퍼런셜 한 에어리어 성분. 그냥 내가 소문자 A로 썼는데 나중에 저 마그네틱 필드를 쓰는 벡터 포텐셜을 대문자 A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소문자로 다른 거 써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쿨럼의 법칙이랑 가우스의 법칙이 이퀴벌런트하다고 할 때는 우리 항상 뭐냐면 포인트 차지를 생각하죠. 포인트 차지 Q.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요점에서 나오는 거는 틀림없이 요점에 대해서 시메트릭 할 테니까 요거를 잘 잡아야 계산하기 쉬운데 우리 요거를 반지름 R인, 요걸 중심으로 한 반지름 R인 다음과 같은 곳에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 요건 이제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죠. 사파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R 제곱분의 Q 일렉트릭 필드 R 제곱 D 오메가 R 햇. 요게 뭐냐면 반지름이 R이고 그 앵글,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펴진 앵글을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은 거 요 앵글에 대한 적분을 하면 다 없어지고 Q 4파이 엡실론 제로 인테그랄 D 오메가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은 전체 솔리드 앵글에 대한 적분을 하면 4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Q 오버 엡실론 제로 이렇게 잡는 게 요걸 계산하기가 제일 쉽죠. 근데 그럼 꼭 그렇게 잡아야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포인트 Q가 있으면 우리가 그럼 이런 폐곡면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폐곡면을 잡으면 요 중에서 폐곡면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여기가 R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 솔리드 앵글이 D 오메가예요. 요게 서피스 S고
그러면 우리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일렉트릭 필드는 점에서부터 나가는 경우고 서피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우리 요 DA의 방향을 n 햇이라고 합시다. 유닛 벡터를 썼을 때. 그래서 우리 DA는 DA의 크기 n 햇. 물론 n 햇은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n 햇 DA Q 4파이 엡실론 0 R 제곱분의 코사인 테타 D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잘 보면 DA의 이거의 코사인 테타야. 이 DA의 코사인 테타면 여기는 왜야? 지금 오메가 여기는 요 오메가는 R제곱 D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이 양인데 이거의 DA는 코사인 테타 이만큼 테타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쪽 방향의 프로젝션을 취하면 사실 요 양이 바로 뭐냐면 R제곱 D 오메가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Q 4파이 엡실론 0 D 오메가 다음과 같이 돼서 역시 적당히 모든 걸 다 이거 다 계산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랑 사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밖에 있으면 우리가 서피스를 밖에다 잡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랑 DA 벡터가 반대 방향이고 요점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랑 예를 들어서 DA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이고 물론 사이에 각도가 있으면 스칼라 프로덕트처럼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라는 거죠. 이걸 모든 서피스에서 더하면 이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쉘 티어렘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 하면 우리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거를 전부 다 포함하는 서피스를 잡아요.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 서피스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각각의 차지에 의해서 i번째 차지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랑 똑같이 주어질 테고 따라서 DA는 summation I EI DA 그래서 이거는 요 각각이 로 주어질 테니까 요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가우스의 법칙은 Q enclosed charge 요거를 얻죠.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포인트 차지의 썸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걸 증명을 할 수 있다.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쿨럼 법칙과 이퀴벌런트하다는 게 우리 요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우리 증명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가우스 법칙을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example
그럼 가우스 법칙의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spherical solid sphere. 다시 말하면 반지름 R 그린 곳에 로 유니폼한 차지 덴시티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R이 R보다 크면 전체 있는 서피스를 이렇게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 시미트리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전부 다 나가고 반지름 R이 정해져 있으면 크기는 똑같고 방향도 DR 방향으로 전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우스 법칙을 쓰면 1/epsilon 0 그 안에 있는 거 3분의 4 파이 R 3승 로 주어져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지름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이거는 1/epsilon 4파이가 없어지고 3epsilon 0 로 R 3승 R 제곱분의 1. R이 R보다 작으면 이제는 요 플럭스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게 차지가 3분의 4 파이 R 스몰 R 3승의 로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면 R 제곱 R이니까 로 R 3epsilon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반지름 R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라지 R 밖에서는 R 제곱분의 1 안에서는 R에 비례하죠. 같은 값인가? 라지 R이 스몰 R이면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 얼마냐면 5R 3epsilon 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많이 풀어봤던 아주 간단한 예예요. 두 번째, 이 차원인 경우를 해볼까? 실린더 로가 some constant 곱하기 s, s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길이가 L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축에서부터 거리가 S인 경우, 그 다음에 요 실린더 안에서 바깥에서 우리 생각해 보지 말고 요 안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요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일렉트릭 필드로 가우시안 서피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이쪽 바운더리 이펙트를 무시하면 요거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그래서 중심축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일 테니까 요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해서 보면 L이 엣지 이펙트를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플럭스는 2파이 S 둘레에다가 L을 곱한 거에 이게 플럭스죠. 일렉트릭 필드가 전부 다 나간다고 생각, 엣지 이펙트를 무시하면 이게 epsilon 0분의 Q야. Q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있는 거는 S에서부터 DS 사이에 있는 요 껍질 안에 있는 차지를 계산한 다음에 제로부터 S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DQ가 얼마냐면 DQ를 어떻게 계산하나? 요 길이가 2파이 SDS의 길이가 L, 거기다가 로를 곱하면 되지. KS죠.
여기 S는 주어진 거 요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하면 안 되지. S 프라임.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2파이 S 프라임 제곱 L ds 프라임 K S 프라임이 0부터 S까지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이렇게 반지름 S인 실린더 안에 있는 모든 차지가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비례하는 차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 2파이 L 엡실론 0 K 하고 남는 게 S 프라임 제곱이니까 3분의 S 삼수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일렉트릭 필드는 얼마가 되는 거야? K 2파이 L은 없어지고 K S 제곱 3엡실론 0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는 S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우리 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플레인 우리 조금 아까 봤었죠. 인피니트 플레인을 다른 뭐죠? 디스크에 굉장히 가까이 오는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봤는데 우리 가우스 법칙은 반지름 A인 단면의 실린더를 이렇게 통과하는 걸 잡으면 시그마고 보안이 퍼져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나가는 방향으로밖에 없어요. 플레인의 수직인 방향. 역시 대칭성을 보면 따라서 이거는 위쪽 아래쪽 두 개 플럭스 엡실론 0분의 1 이 안에 있는 거 차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E는 0는 플레인의 노멀인 방향, 수직인 방향. 수직인 방향 이쪽은 이쪽, 아래쪽은 저기 수직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여러분들이 다 1학년 때 해봤던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인피니트 플레인이면 이쪽으로 가는 일렉트릭 필드랑 이쪽으로 가는 일렉트릭 필드가 두 개가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쭉 모아서 스피어를 만들어. 스피어를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역시 똑같은 플럭스를 잡으면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잡으면 이때 일렉트릭 플럭스는 E 곱하기 A 요 아주 근처에서만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요 근처 A가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 EA 이쪽으로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는 있죠. 이 안엔 일렉트릭 필드가 없죠. 쉘 시어럼에 의하면 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엡실론 0분의 1 시그마 A야.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시그마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양쪽으로 나가고 저건 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배울 때부터 굉장히 헷갈리는 이게 2냐 아니냐가 굉장히 헷갈리죠. 차이는 뭐냐면 두 개가 물론 달라 보이지만 두 개에서 우리 공통점을 찾는 건 뭐냐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차지가 어디 분포된 서피스나 이런 데 분포되어 있으면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건너갈 때 일렉트릭 필드에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어요. 자, 항상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나 다 컨티뉴어스하게 가는데 어디서만 차지가 프리한 곳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항상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져요. 일렉트릭 필드가 점프하는 데가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 점프하는 데가 어디냐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경우랑 저 경우랑 물론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지만 이걸 값이 다르지만 우리 뭐냐면 discontinuity, 한쪽에서 다른 쪽의 차이, 한쪽과 다른 쪽의 차이는 여기선 요거, 여기선 요거니까 이거를 빼면 이거의 2배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도 안에는 0, 바깥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는 똑같은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을 때 서피스가 인피니트 플레인이냐 스피어이냐에 따라서 한쪽과 다른 쪽의 일렉트릭 필드는 다르지만 한쪽에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있는 표면을 지나갈 때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디스컨티뉴티는 똑같아요. 그죠?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똑같은 한. 그래서 더군다나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그게 일렉트릭 필드가 전부 다 차이가 똑같냐가 아니고 지금 있는 건 전부 다 일렉트릭 필드가 뭐냐면 서피스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죠.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지금은 연속적이 아니고 굉장히 불연속적이죠. 한 서피스에서 아주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서피스에서만 있는데 그런 디스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나갈 때는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는 똑같아요. 다만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서피스의 노멀한 부분, 서피스의 수직인 부분의 디스컨티뉴어티는 항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서피스의 평행인 방향, 그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평행인 방향은 이게 컨덕터냐 컨덕터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컨덕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듯이 서피스의 평행인 성분의 일렉트릭 필드는 없죠. 왜냐면 있으면 바로 프리 차지들이 바로 그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여서 그걸 없애게 만들 테니까. 그렇지만 항상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지나갈 때 일렉트릭 필드의 차이, 노멀 컴포넌트의 차이는 항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노멀 컴포넌트 여기 노멀 컴포넌트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관측을 한 사실에 불과해요. 관측한 사실에 불과한데 우리 조금 있다가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항상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안 해봤다. 1학년 때 했던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우리 딴 거 해보죠. 어떤 거가 있냐면 아까처럼 반지름 R인 쉘에 스페리컬 쉘에 유니폼하게 서피스 차지를 시그마로 쫙 뿌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알죠. 안에서는 0, 바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중심에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 스페리컬 쉘 중에 일부가 달걀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 딱 쪼개졌어요.
금으로 딱 쪼개 있으면 요게 받는 힘은 요게 받는 힘은 뭐냐면 요게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 있죠. 여기 클램시 힘을 받아서 움직일 거라고요. 차지가 있으니까 그 힘을 계산해 봅시다. 차지를 띈 쉘이 겉에가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받는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쪼개지면 탁 튀어나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 경우 얘 시그마야. 이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야. 요거 면적을 dA, 나는 일렉트릭 필드가 2니까 우리 먼저 일렉트릭, 그 쉬운 건 뭐냐면 여기 요 점에서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차지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일렉트릭 필드는 4파이 R제곱 2, 이게 플럭스야. 왼쪽이 가우스 법칙을 썼죠. 틀림없이 했을 때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할 테니까 1/ε0 4파이 R제곱 시그마. 그래서 2는 R제곱 R햇. 요 R은 뭐냐면 똑같은 R이 아니라 바로 바깥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just outside. 이건 얼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안쪽은 just inside는 0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관찰한 건 일렉트릭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의 차이는 노멀 컴포넌트만 디스컨티뉴어스 하다 이거예요. 받는 힘은 저 조그만 게 받는 힘은 df는 E dq, dq는 시그마 da야. 이때 저기 있는 저 일렉트릭 필드는 뭘 써야 되나요? just outside, just inside. 어느 거? 헷갈리죠? 답은 평균을 써요. 엡실론 0 안쪽, 바깥쪽 안쪽에 시그마 dA. 사기죠. 왜 평균이야? 평균을 써야 맞죠. 이게 아니라 인피니트 플레인이면 가운데가 금이 나도 양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반대니까 넷 일렉트릭 필드는 0이니까 힘을 안 받죠. 왜 평균을 써야 돼? 왜 안쪽이나 바깥쪽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냥 믿어. 내가 무슨 교주야, 사이비 교주야, 믿으라고 하게 증명을 해야지.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서피스가 두께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크잖아. 그죠?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인슐레이터 같으면 넌 유니폼하게 차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만 촘촘하고 이쪽은 덜 있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차지 덴시티가 있을 수 있는데,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있든 이쪽이 안쪽이면 이쪽은 0이야. x가 0이고 두께가 x0인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서는 여기서는 2가 요걸 E1 인사이드를 E1 바깥을 E2라고 하면
이게 스피어든 인피니트 서피스든 우린 잘 모르지만 E2 빼기 E1은 다음과 같은 거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 dx, 여기 차지 덴시티가 로라고 하면,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여기 있는 df는 고점에서의 그 다음에 로 dxa, 요 단면적이 a면 여기 요 중에서 여기 a인 면적을 보면, 그러면 로 dxa가 q죠, 차지죠. 여기는 요거의 차지예요. 요게 받는 힘은 df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힘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은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뭐. 이거는 뭐죠? 위에서 이 로 dx야. 0부터 x0까지. 근데 우리가 잘 보면 d는 epsilon 0분의 1 로 dx,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차지, 요게 단위, 요거를 x를 0부터 x0까지 하면 요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차지 덴시티에다가 길이만 곱했으니까 단위 면적당의 차지가 돼서 그게 바로 차지 덴시티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로 dx를 이걸로 바꿔 epsilon 0 인테그랄 E1부터 E2까지 E dE,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죠. 이거 적분이 쉬워요, 이제. 물론 이 안에가 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이거는 항상 x0부터 x0까지 적분하면 항상 성립하는 경우죠. 계산하면 이게 2분의 epsilon 0 E2 제곱 마이너스 E1 제곱, 이거죠. 이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 1분만 더 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게 나오면 인수분해를 하고 봐야지. E2 마이너스 E1은 아까 뭐라 그랬죠? epsilon 0분의 시그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2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어디 하나 빠졌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받는 힘을 보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보니까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2의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점에서 받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의 평균값, 양쪽에서 받는 평균값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플레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조각이 나도 힘을 받지 않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얼만큼? 단위 면적당 다음과 같은 힘을 받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하고서 우리 얘기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를, 포텐셜을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